사실 제페토 정도의 그 메타버스 기술은 게임 회사들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콘텐츠는 당연히 네이버가 더 좋겠지만 웹툰이 있으니까. 이 네이버 랩스, 이 기술은 한국에선 네이버가 독보적이고 그래서 훨씬 더 기대치가 높은 제페토는 상상의 세계였죠. 근데 이 기술은 현실의 세계를 3D로 구현을 하는 기술, 바로 네이버 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크버스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구동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랩스에서 지난 5년간 집중해온 4개 분야가 이 이름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아크버스란 AI, 로봇,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현실과 가상 공간의 데이터 및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융합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크버스, 네이버에서 이거 지은 이름이죠.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여기 AI, 로봇, 클라우드 이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뭐냐? 현실과 완전히 똑같은 거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물리적인 법칙도 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디지털에 그대로 구현해낸, 그래서 이름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것도 아마도 네이버에서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 이 석상욱 네이버 랩스 대표님, 이분의 인터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석 대표님의 인터뷰를 메인으로 리서치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아크버스의 구성 요소가 3가지입니다. 아크버스 첫 번째가 이제 얼라이크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 얼라이크는 이제 아크버스 생태계의 핵심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현실 공간의 건물, 도로 등 물리적 특징을 가상 공간의 3차원으로 복제해서 도시 전체를 실제랑 똑같이 구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게임 회사들은 디지털 3D를 매핑할 때 CAD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합니다. 하나하나 다 도면 작업으로 이제 본뜨는 좀 노동 집약적인 방식인 거죠.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네이버 얼라이크는 조금 달라요. 이제 항공사진, 그리고 이동지도 제작 시스템이라고 이제 MMS라고 하는데, 이 MMS로 사진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3차원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막 찍어요. 항공사진도 찍고. 근데 그거를 3차원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CAD에 비해서 디지털 트윈 구현 속도가 훨씬 빠르고 더 정교하고 확장성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맵이랑 좀 비슷한 방식인 거예요. 구글도 항공사진 찍고 사진 막 찍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찍고 거기에 더해진 게 네이버만의 그 MMS라는 정교한 기술을 써가지고 3D에 탁탁탁탁 입혀지는 거죠. 사진을 막 수만 장을 찍으면서 자동적으로.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이제 이 자율주행 로봇은 건물 실내를 촬영할 때 쓰입니다. 이제 M 시리즈, T 시리즈, 그리고 뭐 계단에서도 찍을 수 있는 치타형 로봇까지 뭐 여러 가지 로봇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이렇게 로봇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면 자동으로 3D 매핑이 되는 기술이겠죠.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걸 넘어가지고 정말 기적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크 시스템 혹은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입니다. 이 아크 시스템에서는 핵심이 클라우드와 5G 기술입니다. 로봇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방식인데, 로봇들이 뇌가 없습니다. 대신 클라우드에 뇌가 있고 5G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초저 지연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여러 대의 로봇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는 건데, 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로봇들이 설마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죠? 리얼타임으로 로봇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5G 인터넷으로 클라우드랑 이제 초저 지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뭐 공장 가동, 물류 창고 정리 같은 노동을 로봇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 기술을 한 발 먼저 적용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유니티라는 회사를 통해서 메타버스 공장을 이미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요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현대자동차가 올해 말 세계 최고 수준의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가상 공장을 구축합니다. 가상 공장에서 신차를 만들어 볼 수 있고 해외 공장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신차 양상을 앞두고 있는 공장을 시범 가동하지 않고도 벡터팩토리 운영을 통해 최적화된 공장 가동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공장 운영 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 6일 CES 2022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환경 구축 및 실시간 3D 콘텐츠 개발, 운영 플랫폼 회사인 유니티와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이버의 아크 시스템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 유니티는 제가 봤을 때 네이버의 아크버스가 넘어야 할 강력한 경쟁 상대로 보여집니다. 네, 그 네이버가 발표한 영상 자료에는 로봇이 커피 심부름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예를 들어서 건물 설계를 막 디지털 트윈으로 합니다. 건물 설계를. 그럼 로봇이 막 실시간으로 건물을 막 짓는 것,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는 돈을 어떻게 버나. 네이버가 그리는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B2C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B2B 모델입니다. 이제 회사로, 기관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모델인데, 이게 작은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기술 솔루션을 판매한다든지, 뭐 자율주행 로봇을 판매한다든지, 뭐 도시 설계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서울시 고정밀 지도 프로젝트를 좀 진행 중인데, 이미 네이버 랩스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서 서울시 전역을 3D 지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3D 모델링을 완성을 했고, 서울시는 벌추얼 서울 플랫폼 구축에 활용을 했고, 도시 바람길 시뮬레이션, IoT 센터 소방 시설물 관리 등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강남구 지역 61km의 고정밀 지도 제작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도 얼라이크 솔루션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서울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와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모빌리티 업계 등 다양한 곳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진행 중인 사업은 이제 바로 네이버의 제2사옥. 사옥 이름이 1784래요. 뭐 1984도 아니고 1784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건물을 표방한 제2사옥은 앞으로 네이버의 아크버스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5G 특허망 신청도 마쳤다. 이렇게 5G가 온 건물을 뒤덮고 있고, 그 안에서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잡일들을 대신 해주면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빌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크버스를 상업화하기 위한 세팅이겠죠.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제2의 사옥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봐라. 우리도 이렇게 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대신 우리한테 의뢰를 해라. 그렇게 돈을 버는 거겠죠. 또 네이버가 만든 로봇들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제2사옥을 모방하고 이 안에서 현실 건물을 제어하는 시스템. 로봇 수십 대가 현실 건물에 상주를 하면서 가상 건물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를 수행을 하는 거죠. 백화점 같은데 로봇 한두 대가 고객을 대하는 거랑은 수준이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로봇은 이제 브레인리스 로봇으로 이제 뇌가 없는 거죠. 이 로봇의 지능부는 클라우드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로봇 몸체 밖에 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와 로봇 하드웨어가 중단 없이 연결을 해주려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속도의 무선 인터넷, 바로 5G를 탑재를 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제어되는 로봇. 바로 이 부분이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세 번째는 제페토보다 더 센 놈, 손정희도 인정한 네이버 아크버스. 사실 제페토가 나올 이유는 없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기자님이 이제 좀 재밌게 쓰신다고 제페토보다 더 센 놈이라고. 네이버가 아크버스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첫 도전국은 든든한 지원군 소프트뱅크가 있는 일본이다. 손정희 님이 이제 회사죠. 소프트뱅크. 이를 바탕으로 유럽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로드맵이다. 21년 초부터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본 특정 지역에서 얼라이크 솔루션을 활용한 도시 단위 고정밀 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랩스의 기술 우수성을 확인했고, 더 많은 지역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 미야카와 주니치 소프트뱅크 대표이사장은, CEO는 네이버 랩스의 기술을 활용한 일본 내 매핑 관련 프로젝트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계속 소프트뱅크와 그 비즈니스를 함께 해간다면은 네이버는 지금 계속 사 모아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일본 내 도시는 논의 중이지만 네이버랩스는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본에서 아크버스를 통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네, 글로벌 출사표 던진 네이버 아크버스 첫 무대는 소뱅의 일본. 자, 이제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혁신적이고 얼마나 거대한 스케일의 사업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제 신도시를 플래닝할 때도 아크버스가 필수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로 네이버가 이미 치고 나갔다. 미니의 유튜브 채널 나쁜 형.